이어서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음향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 예정대로 깜짝 쇼는 없을 것이다. 15에서 16일 미국 연준 FOMC 회의에 대한 부분, 이번 주 지금 연준은 아무도 놀라지 않게 할 것이다. 일단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이 8%대에 접근을 했다. 7.9%죠. 엄밀히 따지면 40년 만에 최대 충격인데, 야, 앞으로 지금 경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러시아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키이우가 함락이 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사태가 결국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이슈인데, 이로 인해서 니켈 값, 또 이제 뭐 알루미늄, 구리 뭐 해가지고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드라이브 정책이 걸려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일단은 뭐 수입 수출 아예 그냥 다 틀어 막아버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도 그러면은 제재 가할래 라고 해서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지금 만드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걸렸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에 대한 직격탄이죠.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가격이 지금 40%에 육박을 하는데, 지금 뭐 거의 절반이죠. 이에 대한 원가가 지금 올라가면은 마진이 안 남는다. 그러면은 장사를 못 하겠죠. 뭐 남아야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 기아 등등에서 굉장히 또 크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3위 교역 시장이죠. 지금 현대하고 이제 기아에 대한 부분인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발 이 이슈가 뭐 우크라이나 끝난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평, 다른 데서 이제 이거를 캐서 뭐 가져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걸 어디서 가져올지 상당히 난망하다.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굉장히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천연가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그리고 국가 안보적으로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이게 뭐 비무장지대 비슷하게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게 먹힘으로써 이제 폴란드, 이제 나토 국가들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싸움 구도가 형성이 됐다. 요런 이슈가 크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토 사무총장 러시아 화학무기 작전 계획 가능성, 전쟁 범죄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벨트함 존탁 인터뷰 인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며칠간 우리는 화학 생물학 무기 실험실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들었다. 러시아가 정당할 수 없는 것을 정당하게 한 거짓 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진공 폭탄 같은 경우도 쓰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 전쟁 범죄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화학 무기 실험, 지금 코로나도 지금 이에 대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비화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또 시리아에서 또 참전을 한다라고 하고, 유럽 연합에서는 계속 의용군 지금 이제 하나둘씩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대놓고는 못 들어가는데 하나둘씩 들어가면서 지금 새 분리기 국제전 양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폴란드 국경 25km 지점까지 무차별 폭격. 이게 지금 방금 나온 기사죠. 외신보도 13일 새벽 르비오 인근 둔 시설에 미사일 8발 발사. 러시아 국제평화안보 센터 공습, 서부도 공격. 국제평화안보센터 국제군 정기 주둔 장소,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구소련 전투기 지원 발표.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개입을 하면은 이제 나토가 개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전면전으로 가다 보면은 핵이 지금 유럽 사회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살벌한데, 지금 일단 미국은 안 하겠다라고 해서 선을 그었어요.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여기서 핵을 날려버리면은 러시아 지금 날릴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만약 개입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끼어들어갈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고 계속 하겠죠. 그럼 북한이 또 끼어들겠죠. 그래서
야, 이 국방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큰 이슈다, 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갈 것지 윤석열 체제 속에서 굉장히 관심이 간다. 윤석열 당선인 이날만 기다렸다. 국민의힘 대선 이후 발의한 1호 법안이 뭐냐? 1호 법안으로 개정한 발의 구조 안전성 배정 기준 낮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낡은 아파트 재건축 시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공급량을 높이겠다. 아파트를 35층까지 지어라. 50층까지 이런 대목인데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겠죠. 새 아파트가 되니까.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 부동산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또 이제 원희룡 정책 기획조정위원장이죠. 그래서 이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굉장히 초민의 관심사다.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이재명 월등한 역량으로 초박빙 문제는 민주당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대위 위원으로 임명이 됐고요. 지금 쓴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많았었고 촛불 정권 따라서 또 총선에서도 국민들이 많이 밀어줬는데 뭐가 없죠. 뭐가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대선 기간 내내 정권 교체론 극복하지 못해 지난 5년 도덕성,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그래서 지금 뭐 무능하다, 뭐 된 거 없다. 계속 국민의힘에서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 그래도 이재명은 다르다. 성남 판교한 거 보면은 뭐 일단 대장동에 대한 이슈 뭐 쭉 있지만은 일단 행정력 하나는 빠르다. 그리고 이제 대중들로부터 인기도 있다. 최다 득표인데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떻게 쇄신해서 끌어갈 것인지, 또 서울시장, 경기지사 출마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이슈가 크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14일부터 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학교 탄력적 학사 운영 유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어린이 확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문가용 진단키트로 검사를 해서 양성에 대한 판정이 나오면은 지금 이제 걸린 거다.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건데 상당히 좀 큰 이슈입니다. 제주서 12개월 아기 코로나 입원 치료받다 숨져. 이게 지금 참 가슴이 아프죠. 지금 야, 태어난 지 지금 딱 돌인데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이제 지식을 접했으니까 거리두기, 또 이제 마스크 착용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이 개인 방역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시간 외에 공시가 나와서 지금 반응이 한 4% 정도 올랐었는데,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상한가 찍었다 내려왔죠. 그래서 이에 대한 분식 이슈는 끝났다. 그러면 이제 주가를 제자리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1년 만에 지금 40만원 정도 갔다가 지금 15만원까지 내려왔다라는 부분들 거의 3분의 1 토막. 그래서 이 경악스러운 조작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JP모건이 지금 이 공시 뜨기 전에 팔아라 매도 의견을 냈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공시 나오기 전에 이런 레포트를 내가지고 순지는 지금 뭐 이제 주린이 같은 경우에 무서워서 다 팔아버렸다. 근데 지금 이제 딱 봐도 상한가 가게 생겼는데 지금 이것도 지켜봐야 돼요. 일단은 지금 레키로나로 여태부터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한 23만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지금 뭐 15만원 돈이 올라간 건데, 그러면은 지금 한 요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죠? 26만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가야 될 것 같고, 합병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안 나왔는데, 일단 주주들이 계속 외치고 있을 겁니다. 왜 답변을 안 하느냐? 주총에서 이제 굉장히 또 이슈가 클 것이고, 흡입형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이 남아있죠? 일상에 대한 부분들, 효능이 있고, 앞으로도 나올 예정이다. 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주주들을 위해서 경영진들은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이제 약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일단 매출을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주가 하락이 큰 만큼 주주들을 위해서 매입만 하지 말고, 매입은 결국은 경영진도 좋고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주주들을 위한 것은 결국은 소각을 시켜가지고 주가를 올려라. 왜냐? 경영진들은 평단이 밑바닥에 있죠. 스톡 옵션으로
뭐 2만원, 3만원대 이렇게 사기 때문에 차익이 엄청 커요.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요 이슈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번 먹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 잡는다라고 했으니까 기대를 가져보고요. 셀트리온 측에서도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무중도 한번 해주고 소각도 좀 해줘야 이해 갈 것이다. 주가 제자리.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부분들, 동일업종이 지금 76배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받고 있는데, 이건 44배밖에 안 돼요. 신약을 지금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재평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방역 TF 위원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치료제 강국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신약을 만든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 상당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요 대목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